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시니어 남성의 건강과 부부관계 회복을 연구해온 한의학 박사 이수진입니다. 혹시 요즘 거울 보는 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아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살아있고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7세 김정수 님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셨어요. 은퇴 후 점점 활력을 잃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며 무엇보다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고 하셨죠. 아내 앞에서 초라해지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그분의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간단한 동작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곳이 다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능력을 되찾은 것뿐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김정수님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정수님은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늙은 아저씨만 보여서 피하게 돼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신가요? 그분의 첫 번째 변화는 회음부 지압제에서 시작됐습니다. 혹시 회음혈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항문과 성기 사이, 정확히 그 중간 지점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기운이 솟는 자리, 생명력의 근원이라 부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이 부위는 골반저 근육과 자율신경이 집중된 곳으로 전립선 기능, 배뇨 조절, 발기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자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회복 방법이에요. 실제로 유럽의 물리치료에서도 골반저 근육 자극을 통한 남성 기능 개선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옷을 입고 양반 다리로 앉습니다. 방은 따뜻하게 하고 조명은 은은하게 두세요.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주먹을 가볍게 쥡니다. 그리고 주먹의 손등 부분으로 회음 부위를 찾아 지그시 눌러주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약 2분간 부드럽게 압박하면서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기운이 들어온다. 내쉴 때는 몸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세요. 이때 하복부의 긴장이 풀리고 따뜻한 기운이 도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김정수님은 첫날 이 동작을 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내 몸을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흘째부터는 아랫배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는 아침마다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아내에 대한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그전에는 아내가 말을 걸어도 무심했는데 회음 자극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라며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분도 깜짝 놀라며 기뻐하셨죠. 이 작은 변화가 부부관계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회음 자극은 단순히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리적 자신감 회복과 관계 개선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항문과 성기 사이 중앙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보면 다른 부위보다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회음혈이에요. 처음엔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정확한 위치를 찾게 됩니다. 며칠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3에서 5일 사이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죠. 김정수님처럼 며칠 만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는 분도 있고 2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내가 알게 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건강을 위한 지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아내분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타구니 주름에서 손가락 3개 정도 아래쪽을 천천히 눌러보세요. 맥박이 뛰는 듯하거나 다른 부위보다 민감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부사혈입니다. 처음에는 넓은 범위로 마사지하다가 점점 정확한 위치를 찾아 좁혀가면 됩니다. 효과는 언제 나타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부사혈은 혈류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반응이 빠른 편이에요. 한영철님처럼 첫날 밤부터 아랫배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하체의 가벼움이나 활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들킬까 봐 걱정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부사혈 자극은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뻐근해서 마사지한다고 하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실제로 다리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3번째 혈자리, 발목 근처의 태계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혈자리가 왜 중요할까요? 한의학에서는 태계혈을 신장경의 핵심 포인트로 보며 신장 기능, 호르몬 분비, 그리고 성적 반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의 경우 신장 기능 저하가 전반적인 활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태계혈 자극은 매우 중요한 관리법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호르몬 생산, 혈압 조절, 그리고 성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장기죠. 동양의학에서도 신장이 강하면 정력도 강하다는 말이 있을 만큼 남성 건강의 중심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럼 태계혈의 위치를 찾아볼까요? 발 안쪽 복숭아뼈 뒤쪽으로 아킬레스건과 복숭아뼈 사이의 오목한 지점, 그곳이 바로 태계혈입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다른 부위보다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마사지 방법은 앞선 혈자리들과 조금 다릅니다. 엄지손가락 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1분 정도 마사지 해주세요.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말고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 가볍게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발 모두 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71세 정혜남님의 변화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이제 그런 건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반신반의하며 태계혈 마사지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나니 하체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는데 그곳이 팽팽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70이 넘어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정혜남님은 이 변화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미안하고 부끄러워 피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아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그는 말투도 걸음걸이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아내와 오랜만에 온천 여행을 다녀왔고 그곳에서 젊은 시절처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아내분은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며 미소 지으셨답니다. 현재 정혜남님 부부는 매주 데이트를 하며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걸. 몸이 살아나니 마음도 관계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복숭아뼈 뒤쪽이 단단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의 오목한 부위를 찾아보세요. 손가락을 대고 살짝 눌렀을 때 다른 곳보다 푹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지점이 바로 태계혈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언제 하면 좋을까요? 태기혈은 저녁 시간,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장 기능과 직접 관련된 혈자리이기 때문에 밤에 자극하면 수면 중 회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매일 하셔도 좋고 하루 걸러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발목 마사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건강관리법이에요. 단순히 혈액순환을 위해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TV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마사지를 하고 계십니다. 혈자리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그 효과가 배로 커집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도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한 분들이 훨씬 빠르고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따뜻한 물 섭취입니다. 하루에 미지근한 물을 8잔 이상 드셔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따뜻한 물은 신장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반대로 차가운 음료는 혈관을 수축시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65세 이상철님은 금연 후 혈자리 자극 효과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아내와 함께 걷는 산책은 혈액순환 개선과 부부관계 회복,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은 대부분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좋은 잠은 곧 활력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치료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명상, 독서,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해소법을 찾으세요. 혈자리 자극 자체도 훌륭한 스트레스 완화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주요 혈자리를 각각 알아봤는데 진짜 놀라운 변화는 이 세 자극을 체계적으로 연결했을 때 일어납니다. 62세 박민호님의 경험이 그 비밀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 한 달 동안 각 혈자리를 따로 자극했지만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제가 세 혈자리를 순서대로 연속 자극하라고 조언했죠. 그날 이후 그의 몸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타이밍과 순서입니다. 저녁 9시 10시 사이 하루의 피로가 가라앉고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될 때 시작하세요. 이 시간대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자리 자극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먼저 손을 따뜻한 물로 씻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세요. 키캡일 첫 번째로 회음혈을 2분간 지압하며 내 몸의 에너지가 깨어난다고 마음속으로 되새기세요. 하복부 전체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하며 깊게 호흡합니다. 5분간 휴식 후 키캡이 두 번째로 부사혈을 좌우 번갈아 각각 2분씩 자극하세요. 다리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맑은 혈액이 온몸을 순환한다고 상상합니다. 하체가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키캡 3 태기혈을 양발 모두 1분씩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신장의 활력이 온몸으로 퍼진다고 되뇌세요. 발끝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전신으로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박민호님은 이 순서를 2주간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따로 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몸속에 멈춰있던 엔진이 다시 시동을 거는 느낌이었죠. 3주째 되자 아내가 먼저 요즘 당신 달라졌어요. 눈빛부터 다르네요라고 말했어요. 세 혈자리의 결합 효과는 단순한 합이 아닙니다. 서로의 작용이 더해지며 곱셈의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순환계, 내분비계, 신경계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젊은 시절의 리듬을 되찾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혈순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은 좋아졌는데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30년간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관계 회복은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변화를 자연스럽게 공유하세요. 요즘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이런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보세요. 갑작스럽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습니다. 69세 김종수님은 아내에게 매일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씩 전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작은 관심을 표현하세요. 아내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하거나 함께 산책을 제안해 보세요. 예전에 함께 즐겼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72세 박영호 부부는 40년 만에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국을 여행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신경을 써보세요. 깔끔한 옷차림, 단정한 면도, 은은한 향수 같은 작은 변화가 큰 인상을 남깁니다. 이런 모습은 아내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끌어내죠. 네 번째,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커피 한잔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5세 이재용님은 50년 결혼 생활 중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자주 표현하세요. 평생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이런 진심 어린 한마디는 어떤 선물보다 큰 감동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관계 회복의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져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제 30년간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핵심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혈자리 자극은 시원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74세 이순자 님이 남편을 위해 너무 세게 눌러 멍이 들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되 힘은 부드럽게 해주세요. 두 번째, 건강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수치가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특히 심장질환, 협심증, 부정맥 등 이 있는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수술을 받으셨다면 주의하세요. 전립선, 치질, 하복부 관련 수술을 받으신 분은 완전히 회복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처 부위는 피하고 불안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처음 일주일은 하루 걸러 하루씩 진행하세요. 몸이 새로운 자극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68세 병철님은 처음부터 매일 하다가 오히려 피로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 어지러움이나 가슴 두근거림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것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루나 이틀 쉬었다가 더 약한 강도로 다시 시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